신기하네. 완전 다르죠. 웃기는 애다. 웃기는 게 아니라 이게 관계성인 거예요. 우와, 너무 신기해요. 조금 진정하면 그때 꺼내줄게요. 혹시 사람 올 때 저렇게 안에 두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오늘 처음 했을 때 잘해주셔야 돼요. 생활 한번 들어볼게요. 2주 동안 거의 유치원 계속 간 거죠? 아니요. 아니, 이번 주는 일단 거의 다 갔고, 네. 그 전주는 제가 출근 안 해서 같이 있었는데, 같이 했을 때는 한 4-5시간 정도는 저기 그냥 냅뒀어요. 괜찮나요? 네, 잘 있었어요. 보호자님 여기서 생활하시고. 네, 살고. 근데 막 자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네. 저기서 이제 이렇게 앉아서 바라만 보고 있는 거죠, 밖을. 아, 그래요? 계속 그렇게 부동인가요? 네. 쉬질 못해요. 근데 근데 저희가 안방에 있다, 침대 누워있다, 그러면 쉬어요. 방문은 열어두셨나요? 네. 크리스마스 때 어땠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두고 계속 생활하셨나요? 일정이 있어서 네네. 오전밖에 못했어요. 네, 잠깐 하신 거. 네, 그때 잘 있었어요. 일어나자마자 방귀다가 우리가 무시를 하니까 그냥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도 일어나서 열어줘요. 네. 인사를 하잖아요. 네. 지 혼자 또 들어가서 자요. 주말에요? 아니면 그냥 평소에도? 네, 평소 아침에. 그러면 계속 저 울타리 안에 두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산책을 가야 되는데 네네. 아침에 이제 무조건 가는데 네네. 얘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기 안에 있어요. 이렇게 막 애가 떨고 막 네. 인사 우리한테 다 해요. 네. 다 하고 나서 자기 할 거 다 하고 저기 들어가서 쉬더라고요. 울타리 문을 열어둬요? 네, 문 열어놔둬요. 그러면 혹시 밤에 잘 때는 크레이트 문 안 닫아주셨죠? 네. 그러면 이제는 크레이트 문을 닫은 상태에서 재워주세요. 밤에는. 어차피 잘 자니까요. 닫아도 아마 잘 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침에 문을 열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고감이 나올 거거든요. 네. 나오자마자 문 다시 닫아주세요. 다시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게요? 그렇게 하면 크레이트로 숨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환경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고감을 계속 꺼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만들어 놓고 들어갈 수 없게끔 만들어 두시면 돼요. 이미 크레이트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계속 나오게끔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아, 네. 계속 저렇게 조금씩 낑낑대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생활할 땐 그렇죠. 저게 지금 경계를 한다기보다는 무서우니까 짖는 거예요. 으르렁대고 자기 상황이 무서우니까. 그래서 저 자신감도 좀 올려주셔야 돼요. 자신감을 올려줘야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거든요. 의존을 안 하고. 그래서 그것도 동시에 계속 올려주셔야 돼요. 처음 봐요. 처음 보세요. 응, 그치? 저 모습 처음 보지? 저희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응. 그냥 다가가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크레이트 잘 있다가 나와서 괜히 그래요. 괜히 이렇게 냄새 맡으면서 으르렁대요. 산책하다가 새라도 갑자기 네. 나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도망가요. 후다닥 움직이죠. 이 게임들 하면 자신감 올라가거든요. 그 자신감 올라간 상태에서도 한번 산책을 할 때 관찰을 해보세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놀라는 것도 일단은 놀라요. 근데 예전처럼 막 호다닥 가지 않고 또 관심도 가질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렇게 겁이 많은 상태에서 둔감화를 한다고 노출시켜버리잖아요. 그럼 계속 공포예요. 그러니까 고도공포증 있는 사람한테 계속 스카이다이빙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극복이 안 돼요. 어느 정도 자신감을 좀 올려놓은 다음에 노출을 시켜줘야 애도 그거를 관심을 갖고 극복하려고 계속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점진적으로 가주셔야 돼요. 근데 이미 예전에 훈련사분 오셨을 때 좀 해가지고 어느 정도 또 자신감도 올라왔을 거예요. 그 전에는 진짜 심했겠죠. 그때는 밖에 나가면요. 지금 꼬리를 세우지만 그때는 꼬리를 내렸어요. 내렸고 비닐봉지 소리도 무서워했고 그냥 모든 게 자체가 다 공포였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많이 좋아졌고 구경을 하지.
그전에는 구경을 안 했어요. 지금 예전에는 사람만 지나가도 난리가 났는데 네. 지금은 사람 지나가면 냄새 맡으러 가요. 맞아요. 그렇게 시도하는 게 먼저예요. 진짜 공포잖아요. 시도도 못해요. 근데 그렇게 시도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곶감이가 스스로 해야 돼요. 근데 시도할 때까지는 저희가 도와줘야 돼요. 거기까지 심리를 올려주는 게 놀이로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보호자님이 옆에서 편안하게 곶감이가 스스로 다가가서 경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돼요. 그때서부터는 노출을 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곶감이가 좀 낑낑대는 것도 없어졌을 때 열어주고 싶거든요. 네. 근데 오늘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내려 올라왔는데요? 그냥 저를 무시해주세요. 네. 그냥 눈만 안 마주치시면 돼요. 유치원에서 혹시 그 낮잠은 확인해 보셨나요? 유치원을 이번 주부터 가가지고 그래서 못했어요. 유치원에서 낮잠 자는지도 이거는 확인을 해주세요. 네. 혹시 밥 먹는 거는 찍으셨나요? 네,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맞고 틀리는 건 없어요. 그냥 곶감이가 어떻게 행동하나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안 들어가 있죠. 여기 캔넬 안에서는 아예 먹은 적이 없나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곶감이가 완전히 들어갔을 때 그릇을 놔주세요. 여기 울타리 안에요? 네, 완전히 들어갔을 때. 네. 완전히 들어갔을 때 그거 놔주시고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문도 닫아주세요. 물타리 문도요? 아, 네. 오늘은 일단 남자 보호자님이 놀아주실게요. 트리다이빙 할 거예요. 트리다이빙은 남자 보호자님한테 오고 싶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곶감이가 저한테 오면 트리에서 죽을 거예요. 근데 지금 뒷발이 버티고 있거든요. 네. 엄청 버티죠. 네. 뒷발이 왔을 때 또 주는 거예요. 이거를 남자 보호자님이 해주실 거예요. 남자 보호자님이 하면 곶감이는 경계하지 않고 더 올 수도 있어요. 훨씬 가까이 오죠. 아쉬워야 돼요. 쿨하게 일어나주세요. 아쉬워야 나중에 곶감이가 더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곶감이가 저한테는 안 올 줄 알았어요. 진짜 원래는 근데 안 그랬거든요? 원래는 처갓집 어머니랑 친해지려고 네네.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를 줬는데도 네. 안 받아 먹었어요. 안 갔어요, 우리 가까이. 그게 애들이 위축되고 무서우면 먹는 것도 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 상황에서 내가 먼저 살아야 되거든요. 도망갈 준비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트리 다이빙이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하고 해도 돼요. 이거는. 그러면 계속 대인사회성이 좋아질 거예요. 사람에 대한 기억도 좋아지고요. 사람한테 가고 싶어져요. 최근에 제가 뉴스 기사 봤는데 어떤 보호자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거예요. 근데 옆에 개가 아무도 못 다가오게 한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죽었대요. 근데 그 댓글들에 이래요. 애는 보호자를 지키려고 저러는데 아니에요. 얘는 지키고 뭐고 없고 그냥 사람이 오니까 그런 거예요. 곶감이처럼 경계한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도 좋아하게끔 만들어주셔야 돼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곶감이가 스스로 가게끔 해주셔야 돼요. 이게 트릿을 먹고 싶어서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곶감이가 먼저 왔죠. 네. 먼저 왔을 때 트릿으로 가치를 올려준 거예요. 그 심리랑 행동에. 그래서 나중에는 트릿이 없어도 눈만 마주쳐도 와요. 그 정도로 올려주셔야 돼요. 이 트릿 다이빙을 했을 때 앞으로 오잖아요. 그럼 그 앞에다가 저런 걸 둘 거예요. 그러면 곶감이가 피할 수도 있고요. 바로 시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피할 것 같거든요. 곶감이는. 그리고 목줄로 하고 못 오게 했다고 하셨었잖아요. 그거는 행동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곶감이 입장에서는 애가 타는 거예요. 계속 보호자님을 졸졸 따라다녀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심리적으로 미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심리를 계속 건들 거예요. 행동은 쫓아오든 안 쫓아오든 상관없어요. 근데 편안하게 쫓아오더라도 편안하게 아니면 애타지 않고 분리불안이 어떤 거냐면 의존성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곶감이 입장에서는 계속 집에서 졸졸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보호자님이 밖으로 나갔어요. 곶감이 또 따라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짖고 하울링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못 쫓아오게 해야 돼요. 애초에 집에서. 그건 밖으로 나가도 굳이 쫓아갈 필요를 못 느끼니까 괜찮은 거예요. 심리적으로. 상호작용을 안 하셔야 돼요. 언제 이뻐했냐고 물어보고 싶어? 예뻐해 주는 거요? 예뻐해 주셔도 돼요. 대신 한 가지 규칙이 있어야 되는 게 막 예뻐해 주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몸을 툭툭 치세요. 그러면
보호자님은 끝난 거예요. 그 이후로는 상호작용을 멈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곶감이가 따라와서 예뻐해주지 마시고요. 곶감이가 혼자 잘 있을 때 그때 가서 예뻐해주세요. 그게 제일 어려우실 거예요. 동거하듯이 살아야 돼요. 동거요? 네. 그러니까 하우스 셰어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모르는 사람이. 규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규칙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평생 해야 돼요? 아니요. 평생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 10이라고 치면 이걸 0으로까지는 만들어야 되니까 끊는 거예요. 상호작용. 그 제가 지금 2번 치라고 했잖아요. 다 치라고. 그러면 곶감이도 그게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해주세요. 그건 애가 타지 않아요. 저도 훈련소에 있을 때 안 예뻐해줬었거든요. 근데 얘가 저만 보면 짖고 미치는 거예요. 같은 방에서 생활을 하거든요. 한 15마리 정도. 그 중에 한 마리만 저한테 그래요. 근데 저는 분명히 생활할 때 얘한테 뭐 예뻐해주는 것도 없고 크게 상호작용한 것도 없고 그냥 밥만 주고 근데 얘는 미치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거를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거예요. 혹시 짝사랑 해보셨나요? 네. 짝사랑은 얘가 나한테 한번 상호작용하면 미치죠. 근데 완전히 무시해버리면 그것도 더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번이 엄청나게 도파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맺음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뻐해주는 거가 끝났으니까 너도 좀 조절해봐.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툭툭 치는 게. 툭툭 치고 진짜 쿨하게 빼주셔야 돼요. 저희 애들은 제가 예뻐해주고 툭툭 안 쳐도 그냥 일어나면 가요. 그 규칙을 아니까. 그 규칙이 생성될 때까지는 해주셔야 돼요. 제가 저희 애들 키우면서 유튜브를 올린 게 있어요. 제가 얼마나 애들을 예뻐하는지 한번 그거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봤는데 정말 쪽팔릴 정도로 예뻐해줬거든요. 그런데도 애들은 저한테 분리불안이 없어요. 저는 확실히 끊어주니까. 지금 트리다이빙 했을 때 보호자님한테 잘 오니까요. 매트 한번 깔아볼게요. 매트 위로 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할 것 같아. 근데 피할 수도 있어요. 의심이 많아서. 저 매트 위에서도 잘 자나요? 저런 거를 좋아해요. 좋아해요. 매트 자체를 그냥 좋아해요. 저 매트에서 앉아 있어야지 간식 주는 걸 했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 그러면 매트는 제가 먼저 해볼게요. 저랑은 또 관계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은근슬쩍 매트 계속 피하고 다니거든요. 피하죠. 그러네. 제가 해보고 남자 보호자님이 해볼게요. 맞아. 지금 살짝 관심 가져서 제가 힌트 준 거거든요. 맞아. 방금 앞발 하나가 들어왔어요. 갈 때는 아무렇지 않게 밟아요. 곶감에는 자신감 올려줘도 분리불안 50%는 될 것 같아요. 안 돼. 왜죠? 자신감이 너무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불안함이 배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혼자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거예요. 지금 조금씩 관심 갖기 시작했거든요. 절대 힌트는 주지 않으시는구나. 네. 아니 힌트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관심 가질 때 주고. 이렇게 올라오라든지. 아,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도 어차피 못 알아들어요. 그냥 관심만 더 갖잖아요. 이거 먹으려고. 이거 루링 해볼까요? 루링 하면 다 올라가요. 무조건 올라와요.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거 위축된 심리를 스스로 이겨내는 게 목적이에요. 어려워하니까요. 남자 버전이 바로 해볼게요. 바로 올라왔네. 또 다르죠. 너무 신기하네. 완전 다르죠. 웃기는 애다. 웃기는 게 아니라 이게 관계성인 거예요. 우와, 너무 신기해요. 많이 주셔도 돼요. 같은 매트인데, 그지? 네. 와, 진짜. 너무 뒤로 해주셔도 돼요. 그 사람이 하면 죽어? 뒤에서도 바로 앞으로 오죠. 네. 진짜 신기하다. 저는 경계하는데 앞에 이상한 게 또 있으니까 더 경계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곶감이랑 하면 저는 트릿다이빙을 더 많이 해줘야 돼요. 왜 못 올라왔냐면 트릿다이빙 할 때도 뒷다리가 버텼잖아요. 그래서 그 심리가 아직 덜 풀린 거예요. 그것까지 확신을 가지고 저한테 다가왔을 때 그때 저는 매트를 깔아야 돼요. 그래야 그때 매트에 올라올 수가 있어요. 곶감. 너무 신기해. 이 심리를 혼자 이겨내게끔 해주셔야 돼요. 좋아하긴 하다. 신뢰가 그쵸. 있는 네, 거지. 맞아요. 뒷다리가 버티지도 않잖아요.
그냥 확신해가지고 오잖아요. 심리가 행동에 다 묻어나 있는 거예요. 남자 보호자님 바로 해볼게요. 지금 발 들어갔거든요. 박사님. 네, 의심 안 하니까 일단은 해보는 거예요. 자신감 붙으면 짓는 것도 더 우렁차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안 하던 표현을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문제가 될 거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나중에는 앉았을 때는 안 주고 늠름하게 서 있을 때만 계속 같이 올려줄 거예요. 이게 무서워서 앉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서 있게끔 할 거예요. 항상 모든 게임은 다 서 있게끔. 처음 보는 거는 일단 시도는 하는데 앉아서 올라올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조금 위축돼 있구나 저희가 판별이 되거든요. 근데 계속 앉으면 이게 위축돼서 앉는 건지 그냥 습관적으로 앉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마치 그거예요. 평소에 잘 먹게끔 해야 얘가 안 먹었을 때 진짜 아파서 안 먹는 거구나 판별이 확실하게 되잖아요. 그래 계속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게임할 때는 재밌게 하려고 하고 끝나면 탁 차분해지죠. 이것도 규칙을 계속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규칙처럼 보호자님이 예뻐해 주실 때는 엄청 좋아하다가 딱 멈췄을 때는 차분해지는 그 규칙을 계속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것도 곶감이한테 계속 개념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이거를 보호자님이 응용을 하시면 돼요. 예뻐해 줄 때는 좋게, 그리고 안 할 때는 차분하게. 제가 사실 저는 교육하고 싶은 아이들이 곶감이 같은 아이들이 위축된 아이들, 이런 애들은 진짜 저희가 우쭈쭈 하면서 올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소심한 애들이 교육이 더 힘들어요. 아마 처음 오셨던 훈련사분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본인한테 트립 반응이 처음부터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사실 그렇게 트립 반응 없을 때는 저랑 24시간 지내야 돼요. 먼저. 그래서 방문 교육으로는 더 힘들어요. 위축된 아이들은. 저는 24시간 지내면서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먼저 알려주면서. 그래서 그 훈련소 선생님 좋아했나 봐. 그 선생님이 곶감이랑 친해지려고 곶감이 자는 데서 같이 자고 했대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진짜 좋아했어. 저한테 좋아하는 것처럼. 했다고 막. 근데 훈련사한테는 분리불안이 없었죠. 없었어요. 그 차이인 거예요. 훈련사들은 딱 끊어줄 땐 끊었거든요. 상호적인 완전히. 그냥 무전기 꺼버리는 거예요. 보호자님도 그렇게 해줘야 돼요. 지금 당분간. 훈련사님이 자기가 키우면은 곶감이는 훨씬 더 잘 키울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도 항상 그래요. 제가 데리고 살면 이런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다 생활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곶감이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곶감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문제지 원래. 보호자님이 문제라기보다는 보호자님이 생활하시는 그 환경이 문제인 거예요. 보호자 탓을 하잖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돼요. 보호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보호자님이 생활하시는 생활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활을 계속 바꿔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소심한 애를 어미가 어떻게 자신감을 키워줄까요? 이 트립도 못 써요, 어미는. 그냥 하라고 하지 않을까요? 네, 기다리는 것밖에 못해요. 어미 입장에서는. 본인이 보여주고 따라하게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원래 그거를 계속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애가 문제가 생긴다는 게 그거예요. 보호자님이 몸소 보여주시면 몸소 자신감 있게 다니시잖아요. 애들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는 만약에 뭐 평소에 이제 저희가 주말이나 아니면 이럴 때 저녁에 시간 있을 때는 좀 넣어 듣는 게 네, 그것도 해주세요. 재택을 많이 하세요? 아니요, 제가 해요. 보호자님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와이프가 저 방에 있으면 네. 가까이 못 오게 하는 건 이제 아니까 들어가진 않고 이제 보고 있어요. 여기서요? 네. 그것도 애타는 거거든요. 아예 애초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애타는 심리를. 저 안에 두고 일을 하세요. 지금 어떤 걸 심어주려고 하는 거냐면 저 안에서 쉬고면 되고 보호자님이 다른 데서 생활해도 곶감이 공간에서 쉰다는 걸 알려주려는 거예요. 저에서 그 개념이 잡히잖아요. 보호자님이 나가도 여기 있어도 난 여기서 쉬겠다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주면 분리불안이 끝나는 거예요. 그 심리를 갖기 위해서 자신감도 같이 올려주는 것 뿐이에요. 자신감은 그리고 사실 필수예요. 왜냐면 아까 자연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자연에서는 차가 없어요. 빵빵거리는 소리도 없고요. 조용해요. 고요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새 한 번 날아가고 불스럭거리고 그런 것만 있지 이렇게 현대사회의 자극은 없어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다 무서운 거예요.
저희가 데려왔으면 여기에 적응할 수 있게끔 계속 자신감 올려주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필수예요.